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 데이터 집합을 엄청 많은 그 데이터들을 그런 키워드들을 특정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자신의 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함 키워드를 바탕으로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그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광고 성과 분석. 광고 성과 분석할 때 우리가 광고 매체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캠페인별, 광고 그룹별, 그리고 광고 소재별, 그다음에 노출 클릭 총 비용 전환수 전환 매출액 이런 식으로 로우 데이터를 뽑잖아요. 근데 막상 광고주에게 보고할 때는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지표들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품별 광고 성과라든지 아니면은 캠페인 목표별 광고 성과라든지 아니면은 소재 형태별 광고 성과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요. 근데 결국에는 이 로우 데이터를 추출을 했으면 그거를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맞게 재정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스킬에 대해서 오늘 엑셀을 같이 만들고 이 엑셀 자료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두 번째, 이제 검색 광고를 세팅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별로인데 광고주가 이거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다시 정리해 주세요 하면서 키워드 2만 개를 새롭게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생겼습니다. 새롭게 어떻게 캠페인을 분류할 것인가, 어떻게 광고 그룹을 분류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면 좋은 그 스킬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엑셀 데이터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습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키워드 한 2,000개를 한번 순식간에 한번 캠페인과 광고 그룹으로 정리하는 그런 실습도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엑셀 자료랑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해주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포함값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류의 필요성의 첫 번째입니다. 광고 성과 분석, 내가 원하는 지표로 로우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광고를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제품별, 그리고 소재 형태별로 광고 성과를 분석하고 싶은데 광고 캠페인, 광고 그룹명, 광고 소재명이 이전 대행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혹은 신규 광고주의 세팅을 분석하기 때문에 너무 중구난방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랬을 때 피벗 테이블을 로우 데이터를 뽑으면 이 정도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은 이 캠페인 기준으로 광고 세트 기준으로 광고 소재 기준으로밖에 피벗 테이블을 못 돌리다 보니까 깔끔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때 진행하는 그 액션들,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나의 열로 정리를 분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제품명을 어떻게 자동으로 구분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 소재 형태별로 어떻게 구분되게 할 수 있는가, 이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의 포함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변형을 해주시면 이 정도 분류를 진행을 하는 거는 사실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신들이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싶은 그 기준에 대해서 열을 만들어서 분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로우 데이터를 여기까지 확장을 해서 가공을 하고 이 가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벗 테이블을 돌려서 광고 성과를 분석하는 보시면은 이렇게 제품별로 광고 성과를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로우 데이터를 확장하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성과를 받으면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소재 하면서 여기까지 데이터들을 일반적으로 받으실 거예요. 이제 이커머스라고 하면 5대 지표라고 하죠. 노출 클릭 총비용 전환수 전환 매출액까지 받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 광고 캠페인에 뭐 제품명을 넣는 사람도 있고 광고 그룹에 제품명을 넣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넣고자 하는 그 데이터들의 그 순서들은 그 광고 대행사의 세팅마다 그 광고주님의 세팅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이 공통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공통자라고 하고 는 하고 캠페인명, 광고 세트명, 그리고 광고 소재명으로 해서 이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의 행으로 합쳐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의 열을 만듭니다. 그걸 공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통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에 대한 정리표를 오른쪽에 또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정리표라고 하죠. 예를 들어 홀더라는 키워드가 이 공통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나는 제품명을 비누 홀더라고 구분을 하겠다. 수세미라는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나는 이 데이터 안에서 이 수세미라는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지 수세미라고 분류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구분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정리하는 표를 만듭니다. 이 표에 대한 순서는 이 순번이라는 순번이라는 데이터가 1번부터 쭉 있어야 이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분류 기준은 어떤 공통자에는 홀더도 있고 수세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우선 순위에 맞게 홀더가 있다라고 하면 비누 홀더라고 치환을 하고 그 다음 분석 기준으로 2번부터 쭉 넘어가는 그 순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자를 만들고 그 공통자 안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제품명과 소재 형태가 알아서 함수로 채워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포함값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류의 필요성 첫 번째는 광고 성과를 분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지표로 로우 데이터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필요성 두 번째입니다. 검색 광고의 신규 키워드 세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를 재정리하거나 유지보수 세팅하는 그 과정. 이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전 대행사가 파워링크 세팅을 중구난방으로 했네. 광고주님이 다시 하라고 하시네. 혹은 신규 브랜드가 파워링크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 파워링크를 광고할 키워드 한 몇천 개는 뽑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분류하고 그룹핑하지? 라는 니즈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포함값을 바탕으로 한 분류 기준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광고 데이터에 혹은 특정 데이터에 포함값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류의 필요성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엑셀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볼 엑셀은 이런 형태. 잠시만요. 네, 만들어 볼 엑셀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걸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하나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우리가 사용을 할 그 표를 만들어 줄 겁니다. 키워드 분류 1, 그 다음에 분류 2, 분류 3에 대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전체 컨트롤 A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Alt NT 한 다음에 머리글 포함으로 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특정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 키워드들을 우리의 그 기준에 따라서 1, 2, 3번으로 알아서 이게 정리가 되는 이 세 개는 알아서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분류를 수천 개의 키워드들을 쫙 분류하는 그 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결과 데이터라고 할까요? 네. 그 다음에 그 분류 기준을 넣는 내용 분류 1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류 기준 1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는 순번 그리고 포함 단어 그 다음에 분류라고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Alt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Alt NT가 표 만들기입니다. 표 만들기 해주시고 머리글 포함 확인 이렇게 해주시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분류값 2번 분류값 3번 표 만들어 주시고 여기는 분류 2번 여기는 분류 3번
순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번인데 이거는 쭉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함수로 채워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한 50번까지를 한번 채워볼까요? 아니, 100번까지 채우겠습니다. 100번까지 채우고 여기도 100번까지 채워주고 여기도 순번에 100번까지 채워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1, 2, 3번에 그 함수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함수를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 영상의 댓글에다가 고정 댓글로 넣어 놓을 거예요. 그거를 복사를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분류 1번에 대한 함수는 이게 여기가 분류 1번이고 여기가 이름이 표 2이기 때문에 함수는 제가 지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고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이 배열 함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중요한 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주셔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이 함수가 중괄호에 이 함수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중괄호가 있다라면 아, 내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잘 쳐서 배열 함수가 적용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두 번째 분류 2에 대한 함수는 표 3, 두 번째 만드는 게 표 3이니까 3으로만 쭉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여기는 표 4로 분류를 하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끝났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뭐 국어 점수 확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파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분류 1이 분류 기준이 뭐 과목명이다라고 하면 뭐 국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아, 우린 국어로 배치하겠다라는 겁니다. 국어라고 국어라는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국어라고 분류했다라고 이게 자동으로 이게 쏙 채워졌죠. 그 다음에 점수라는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분류 2가 또 어떻게 분류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하는 거죠. 점수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점수 제공 프로그램 이렇게 치면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만 표를 가지고 계시면 마케터 분들이 키워드들을 한 10,000개를 세팅하는 경우에도 한 20,000개를 분류하는 경우에도 포함값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사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오늘 다 이야기를 했고, 이것도 심지어 그 함수도 이 엑셀에 아니지 이 유튜브에 고정 댓글로 저희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이거를 활용해보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같이 만들기 끝났고요. 자, 이제 키워드 2000개 분류해보기 위드 실습을 해볼 겁니다. 교육업종의 파워링크를 세팅하는 그때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들을 엄청 많이 준비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잠시만요. 키워드들을 어떤 한 업체가 우리는 키워드들 이렇게 있던 키워드들로 운영을 했었다, 이거 좀 정리 좀 해줘라, 혹은 신규 세팅할 때 다 파워링크 광고를 운영해볼 만한 키워드들을 다 뽑아봤을 때 2000개 정도가 돼요. 그거를 저희가 다 뽑아놨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뽑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쭉 있죠. 뭐 AFPK 인강, 뭐 CFP 교사, CFP 책, 혹은 테스트 자료 추천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러면 이 분석하고 싶은 그 2000개, 재정리하고 싶은 키워드 한 2000개를 그냥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가장 아래까지 보면은 잘 들어간 것도 확인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이 분류 기준만 잘 정리를 해서 이거를 다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케터들이 이거를 바로바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수많은 키워드들이 있지만 AFP 이게 쭉 다 자격증이고, 이 자격증들은 각 자격증마다 중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AFPK, CFP, ARPS는 재무 파트인 거죠.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이 보통은 니즈는 교재와 인강, 시험 일정, 교사에 대한 니즈와 검색량이 굉장히 많았고, 이를 기준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마케터로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이거는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정 키워드들을 카테고리 1은 이렇게 재무, 금융투자, 외환은행, 무역, 경제, 영어로 이런 자격증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상위 카테고리로 그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격증들이 이 방금 2000개의 키워드들을 그 자격증들 기준으로도 분류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키워드들이 교재, 인강, 시험일자, 교사 등에 대한 키워드들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대로 한번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서 한번 분류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2000개 키워드를 분류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정말 쉽습니다. 이런 키워드들, 대체로 교육업종, 자격증 인강을 판매하고 있는 교육업종이기 때문에 자격증명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면 기타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AFPK라는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키워드를 재무라고 분류하겠다 라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여기 싹 정리됩니다. AFPK가 있는 키워드들은 재무로 싹 정리가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자기가 알아서 다 정리가 됐어요. 자,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 된 거를 이제 계속 분류를 해본 거예요. 안 된 거? 뭐 있지? CFP 안 했구나. CFP 하고 CFP도 재무라고 등록하겠습니다.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리가 쇽 됐죠? 이렇게 분류를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2000개를 2000번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함 키워드를 바탕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는 여기에 정리까지 다 해놨어요. 그럼 우린 이 키워드들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재무, ARPS는 재무, 그 다음에 투자자산운용사는 여기 보면 금융투자죠. 금융투자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금융투자 어디까지죠? 파생상품 투자까지네요. 금융투자 정리를 해주면 금융투자도 다 채워졌죠. 그 다음에 신용분석사부터 TAT까지는 외환은행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역, 경영, 경제라고 하면 우리가 키워드 2000개에 대해서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을 때 뭐로 구분하겠다가 이게 굉장히 편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분류도 해볼까요? 두 번째 분류는 우리가 AFPK가 인강이 재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자격증명을 넣는 것도 중요해 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명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을 때 AFPK가 포함되어 있으면 나는 AFPK로 분류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가 쏙 채워집니다. 나머지 마찬가지죠.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면 되죠. 다 등록해버리면 분류 2번이 다 채워졌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 2000개의 키워드를 순식간에 이 자격증별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자, 마지막도 정리를 해볼까요? 보통 광고 그룹에 소비자들의 니즈별로 광고 그룹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광고 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인강이라는 키워드 위에서부터 쭉 보는 거예요. 인강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난 인강이라고 구분할래. 그 다음에 안 된 거 뭐 있죠? 계속 하는 거예요. 교재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교재라고 구분할래.
책도 어떻게 보면 교재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줄이는 거예요. 이 책도 어떻게 보면 교재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잖아요. 이렇게 쭉 정리하는 겁니다. 좀 안 된 거 이제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일정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는 시험 일정. 그 다음에 특강 하면 특강은 뭐죠? 특강? 인강이죠. 인강. 강사라는 거 있죠. 강사가 있으면은 강사는 강사는 강사라고 하겠습니다. 교사인 경우에도 보통 자격증은 강사이기 때문에 교사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강사라고 분류하겠다.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계속 여기를 보면서 없는 걸 계속 보면서 채우면 돼요. 선생님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강사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쭉 채워지죠. 다음 계속 할게요.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도 어떻게 보면 시험 일정이에요. 계속 할게요. 공부 자료. 공부 자료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것도 교재. 다음에 자료라는 거 포함이 되어 있으면 자료라는 키워드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교재.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됐어요. 안 된 게 있나 쭉 보면 돼요. 안 된 게 없습니다. 다 됐어요. 키워드 2000개에 대한 분류를 지금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키워드 2000개를 2000번 분류한 게 아니라 포함 값을 바탕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광고 캠페인을 파워링크 할 때 광고 캠페인을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 그룹을 01.afpk 교재 01.afpk 인강 시험 일정 교사 CFP도 02.cfp 교재 인강 시험 일정 교사 이런 식으로 파워링크 구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특정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을 때 뭐로 구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 장치에 대해서 만드는 법과 실습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실습 끝났고요. 자, 엑셀 공유, 구글 스프레드시트 공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공유는 엑셀 파일은 안 드릴 거예요. 안 드릴 테니까 이 세 개 함수만 드릴게요. 이 세 개 함수 드릴 테니까 이거는 직접 만들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도 만들어 놨어요.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 링크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 링크도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이걸 사용하실 때는 파일에서 사본 만들기를 해주신 다음에 써야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특정 데이터 집합을 어떤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뭐로 정리하겠다라는 그 양식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실습도 한번 해보고 이걸 공유해드리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